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특히나 강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모두 다 팔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 저점 매수에 나섰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양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은 양시장이 5조 원대에 머물면서 지난주 그리고 2주 전, 3주 전과 비교해서는 거래대금은 좀 크게 쪼그라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좀 추세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란 기대감도 있었는데 다시금 아쉬운 좀 수급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낙폭 과대 인식 속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아시아 증시 전반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국내 증시의 변동성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꽤나 크게 나왔는데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양시장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제 강력한 반등 이후에 좀 시장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양시장은 모두 다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시장은 사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의 연속성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돈을 잘 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좀 크게 빠졌을 때, 2,400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종목들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좀 다르게 의외였던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8월부터 12월까지 40조 원 넘게 코스피 안에서 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는 담는 그러한 이 매매 동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이후로 코스피가 0.8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샀더라면은 70에서 95%의 확률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 영업일에서 120 영업일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놓으면 무조건 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샀을까요? 목요일에 지난 목요일부터 그리고 이번 월요일까지 폭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기업은 네이버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기도 했는데 그러한 기조는 지속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히려 바구니 안에 네이버를 담았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를 담았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폭락과 함께 SK하이닉스 주가 더 빠졌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도 저점 매수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집계가 됐고요. 현대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함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 있었고 반도체 쪽 있었고요. 방산 쪽 있었고 2차 전지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고루고루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나간 곳은 어딜까요?
삼성전자 가장 크게 좀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좀 오묘한 게 폭락이 나왔던 월요일장에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이 낙폭이 더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SK 하이닉스 쪽을 더 강력하게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3시 30분 장 마감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순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금융주 쪽도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KB금융 팔았고요. 신한지주 팔았고 하나금융지주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쪽도 좀 크게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대차, 기아 그리고 고려아연까지 큰 폭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네이버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늘도 외국인들이 파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도 팝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팔고 있고 KB금융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은 예외적으로 기아를 또 외국인들은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매도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자면은 정책의 영향력에 좀 민감한 업종들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밸류업 쪽 그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정책이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주들은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2월 9일 연저점을 기록했을 때 코스피는 0.8배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박앤세일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좀 매수 물량이 크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이렇게 매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한국 시장에 지금보단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안겨다 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12월 10일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내에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뚜렷했는데요. 어떤 기업을 샀는지 봤습니다. 봤더니 JYP 엔터 쪽으로 크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JYP 엔터 12월 10일 날, 전날 12월 9일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바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집중을 했고요. JYP 엔터를 매수했고 3,000당 제약 매수했고요. 에코프로 계열사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닛, 알테오젠, VT, ST팜까지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내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폭락 속에서 어떠한 기업을 덜어냈을까요? 엔캠을 판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오테크닉스, 리가캠바이오, 테크윙 그리고 서진시스템, 안랩까지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엔캠과 리가캠바이오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과 코스피에서는 약간 좀 다른 매매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사는 업종이 뚜렷했습니다. 엔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을 매수를 했다면은 코스닥 내에서는 어떠한 뚜렷한 업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 안에서도 최선호주와 차선호주가 분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을 이번에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만기를 우선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았는지를 잘 보시면서 만약에 내일 기회가 온다면은 이러한 종목들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도대체 이 기업들 왜 매수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4가지 이유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경기 개선 움직임에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에서는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환차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번 외국인들의 매매 특징을 봤더니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중 축소하는 속도를 오히려 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기업들, 업종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매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원래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사고 내일 파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상승장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박앤셀 기간을 담은 외국인들의 이 최선호주 그리고 관심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금융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율은 현재 연저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52%대, 5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턴어라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앞서서 만나봤던 기업들 이외에도 유한양행,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카카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았던 기업들,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는 기업들을 봤더니 삼성전자, KB금융뿐만이 아니라 LG화학, 두산, LG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딱 외국인들이 또 최근 들어서 비율을 줄인 종목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 그리고 수급 흐름까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서 12월 연말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은 시그널로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종목 시그널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별로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소식입니다. 선박수주 점유율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동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한국 조선업의 점유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87만 톤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61%를 수주했고 한국은 114만 톤으로 점유율 2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이 지난 8월 1%에 그치면서 우려감을 키운 바 있었는데요. 9월에 16%, 10월에 26%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구글의 윌로우 개발 소식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슈퍼컴퓨터가 14년, 즉 100년에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가 장착됐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증가하는 것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었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윌로우 칩의 큐비트를 서로 연결해서 큐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오류를 줄이고 또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꿈만 같던 오류 없는 양자 알고리즘을 실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찬사가 돋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조기 대선 현실화 기대감 속에 취업과 출산, 정책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뚜렷한 재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기 대선 기대감에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조기 대선 기대감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군입니다. 일자리와 출산, 청년 세대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각 당의 후보들이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어가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볼까요? 네, APR 소식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APR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프로모션에서 2,300%가 넘는 아마존에서의 매출 성장 등 역대급 흥행을 선보이면서 사상 최대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불프 기간에만 한화로 약 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많이 팔린 세부적인 것들을 보면 아마존에서 메디큐브 화장품과 메디큐브 AGR 등의 홈 뷰티 디바이스의 실적이 유독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경국 과장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중에 조선주 소식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조선 쪽에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11월 한국 조선업계가 선박 수주 점유율 회복세에
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크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87만 CGT로 여기서 CGT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박의 표준화된 작업량을 의미하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중국은 236만 CGT를 수주해서 점유율 61%로 글로벌 1위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114만 CGT를 수주해서 점유율이 29%를 일단은 차지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점유율 추이를 좀 살펴보면 8월 달에 1%, 9월 달에 16%, 그리고 10월 달에 26%, 이번에는 또 29%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척당 환산 톤수를 좀 비교해 보면 중국과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4만 8천 CGT, 중국은 3만 2천 CGT로 한국은 고부가 가치, 그다음에 고가의 대형선 위주로 좀 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좋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국내 조선사들의 전면 회복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주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LNG 확장 정책의 수혜를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과 같은 업체들이 누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 LNG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LNG 발주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했던 국내 조선사들과의 협력 요청 그리고 특수선 사업에 대한 기대가 국내 조선사의 밸류에이션을 좀 한 단계 점프업 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갖고 와봤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5년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9.5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컨센을 조금 하회하는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HBM3 양산 공급 지연 그리고 중국의 CXMT의 DDR4 밀어내기가 동사한테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HBM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발 매출이 20%에 달하는 삼전에게는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랜드의 경우에도 컨슈머 기기가 이제 수요가 좀 부진해지고 있고 공급업체 간 경쟁 심화 면으로 보수적이었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이 이미 역사적 최저점 수준인 12개월 트레일링 PBR 1.0배 그리고 PI 10배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단 좋지 않은 악재들을 올해 내내 삼성전자는 반영을 해왔고 최근 동사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현재는 좀 크지 않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삼성전자의 디램 사업부 체질 개선 그리고 CXMT, 중국의 CXMT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25년에는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아마존이라든지 브로드컴, 메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ASIC 칩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주요 공급처인 삼전에 HBM 사업의 기여 부분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향 HBM 관련 수주가 동사에게 나와준다면 동사의 체질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한 이번 엔터티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CXMT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25년 내내 열려있기 때문에 매우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회복시키긴 좋은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치 1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7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기업 네이버입니다. 계속해서 네이버의 주가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수급이 그만큼 따라붙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세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KB금융을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크게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원전 쪽 그리고 방산 쪽은 오늘 시장에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네 번째로는 금양,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VT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렴한 미용 쪽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진시스템, 네 번째로는 YC, 다섯 번째로는 CCS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서 특징적인 것이요.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내에서는 삼성전자향은 또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알테오제, 두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세 번째로는 엔캠, 네 번째로는 루니,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2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은 KB금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선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네 번째로는 오늘 강한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안에서 연속성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세 번째로는 두산밥켓,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선 기관 투자자들이 다섯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T팜, 세 번째로는 엑스게이트,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첫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초전도체 쪽이 강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 강세 탄력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에는 이스트소프트, 4위권에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알테오젠을 쌍크리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VT, 두 번째로는 키움제 11호 스펙, 첫 번째로는 테크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홈런 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판세 보니까 그래도 개인이 이끌어주면서 강세 이어지고 있네요. 시장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시장은 지금 자연스럽게 패닉셀 이후에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다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여름부터 해서 있었던 미국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해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큰 게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직 불안해하시는 건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었고 새로운 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도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회복되는 과정 사이에서 아직 불안감 정도는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는 과정이 지금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 정도, 살짝 쉬어가는 정도 이 정도로 그냥 활용된다 보시면 되고 내일 만기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선물 같은 경우도 9월물 이후에 16,000계약 정도 매수구 우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롤오버된 물량이 있다고 해도 딱히 하방 포지션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콜옵션 매도 이제 풋옵션 매도 상태로 잡혀 있으니까 위아래 변동성은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중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제 방향성 자체는 딱히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감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 자체도 풋옵션이 많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손실을 보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수는 딱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오늘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주식시장 격언 있죠. 그 소문에 매수해서 그리고 뉴스에 판다. 뉴스가 나왔을 때는 파는 구간이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 갖는 구간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 나왔을 때가 아니라 뉴스 나오고 한 2, 3일 뒤부터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가격권까지 내려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려왔던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급락한 종목들 혹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선별적으로 이제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맥 관련주들은 제가 좀 자제하시고 또 이번 주에도 뭐 소개해드렸었죠. 정책 관련된 이런 뭐 차후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테마성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저출산도 그렇고 공공주택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로 보시면은 뭐 범양건영, 코콤, 뭐 SAMG엔터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부터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맥 테마주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꺾이는데 정책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더 멋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잠깐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섹터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혹시나 내가 매수한 구간이 저점이 아닐지어도 물려도 회복되고 플러스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고 이제 매매에 임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아직까지 불안감은 남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눈에는 바닥에 지금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종목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혹시나 이제 단기 급락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해서 뭐 계좌 그동안 좀 서운했던 부분 뭐 수익이 깎였다거나 손실을 봤다거나 해서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하셨던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또 플러스 전환되고 계좌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편안하게 보시고 집중해서 떠날 기회가 아니라 내 기회를 지금 다시 나에게 우주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지난 이제 12월 9일 월요일에 공략했던 우리 말로 없는 종목 범양건영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으면서 네. 우리 목표가를 달성했거든요. 네. 이 종목을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익절을 할지 더 가지고 갈지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범양건영. 네. 뭐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와서 네. 저도 이거는 이제 뭐 트럼프 영향도 있고 또 정치적 영향도 있고 네.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다 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오전에 공방을 다 올려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목표치는 3,500원 돌파했을 때는 이 구간이 기존의 저항이었단 말이죠. 재차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입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만약 종가 전에라도 상한가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상한가에 들어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단기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해서 차익 실현에 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추후에 재매수를 노리더라도 한번 네. 비중을 크게 줄이거나 아니면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거. 우리 만족할 만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욕심을 부릴 땐 부리더라도 좀 네. 편하게 볼 수 있다. 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온 이후에 한 차례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잘 포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때에 이 우주의 기운이 정말로 잘 모였는지 네. 여기에 이슈들이 다 뭐
어제부터 탁탁 터져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해도 내일 제한적인 상승이다라고 하면 눌림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3,500을 흔들기가 나오거나 하면 그때 재매수 하셔도 되니까 기회는 제가 또 다시 포착해서 공부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종목을 같이 관심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SM젠터나 코콤 같은 경우도 최소 10% 이상에서 20%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이제 목표치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공부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욕심나는 거는 당연해요. 지금 최근에 좀 워낙 시장이 서운했으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만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은 자금 또 순환하면 또 저점에 있는 종목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범양건영 익절하시고 그리고 네. 모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범양건영은 행복하게 익절하는 걸로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이제 코너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셔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네.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안타 종목 네이버 꼽으셨어요. 네. 요즘 수급이 또 좋더라고요. 네, 수급이 뭐 지난달부터 계속 좋아가지고 다들 네이버가 웬일이지 하고 당황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드디어 때가 왔나 싶었는데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 정도로 AI에 적극적인 기업이 있었는지 난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호평을 뭐 대놓고 받은 기업이었죠. 그래서 인텔하고 카이스트와 함께 이제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이버가 기존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또 다시 AI로서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한 2017년쯤에 이런 모터쇼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당시부터 이제 부스를 잡고 자율주행을 준비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동안 좀 어려웠던 부분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 불식시키면서 이제 검증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려감을 좀 해소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닥권부터 이제 잘 치고 올라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양호하고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치즈직을 이제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동안 뭐 아프리카 TV라고 불렸던 이 숲을 이제 순간적으로 좀 이제 이겨내는 이런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굉장히 뭐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성장 동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사실은 이 종목을 원래 3루타에 놨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이 종목을 선택을 해놓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흥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한다면 조금 짧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안타 종목으로 네. 편입이 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보시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이제 AI 관련 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편하게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이제 안타로 출발해 보겠고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트에이드. 이제 AI 검색 엔진 앨런 관련 기대감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네, 이제 앨런을 이제 드디어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해서 이제 이스트 소프트와 이스트에이드가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뭐 페르소 AI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 글로벌 6개국에 뭐 2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우리 뭐 이제 컴퓨터 PC 딱 켜시면은 우측 하단에 팀즈라고 뜨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곳에도 이제 AI 영상 휴먼 제작 앱을 이제 탑재했다라는 부분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 진작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앨런까지 나오고 이 AI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존에는 이제 포털에서 AI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1초 만에 이제 뉴스를 요약해주고 뭐 가짜 뉴스도 필터링 다 해주고 지금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페이크 뉴스 같은 경우를 이제 제거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 갖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5년 CES에서는 이제 AI 부스 이제 설치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좀 더 글로벌로 뻗어나가게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약, 알집 뭐 이런 관련돼 있는 이스소프트의 이제 계열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 보시면서 좀 이제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2루타 정도는 좀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루타 종목 이스트에이드로 살펴봤습니다. 3루타 종목 역시 AI 관련주로 함께 엮이는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볼 텐데 이 종목은 한번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AI 관련주들을 이제 종종 이제 말씀드리면서 기존에도 저번에 한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AI 기업들이 실적이 나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적자인 기업이 대부분인데 이미 뭐 흑자 전환돼 있고 올해부터 실적이 대폭 좋아지는 기업이다라는 거. 작년에 이미 이제 테슬라에 AI 오피스 이제 탑재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먼저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애플에도 이제 오피스를 이제 탑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가 이력서를 잘 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도전장을 내민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심장가족 같은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 종목 그리고 이 계열사 이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도 폴라리스 AI가 주가적으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너무나도 좀 편안한 위치에 있어서 저는 수급이 아직 폴라리스 AI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렇지 이쪽으로 돌아오는 순간 폴라리스 오피스도 여러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만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구간에 있는 현재 가격권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만 해도 이제 5월 10,000원대부터 해서 5,000원까지, 지금 5,000원 아래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내려온 건데 현재 가격도 거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5,600원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구간 정도, 5,000원 중반 정도 되는 가격이다라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7,0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도 한번 저항을 받았었고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고 있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제가 작년 말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초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말에서 이제 내년까지 해서 이 가격 조정이 끝나는 순간 이 7,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루타 종목, 제가 항상 호타준족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 종목을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멀리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3루타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꼽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인 만룸런 종목을 열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AI 종목들을 이렇게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AI 종목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만룸런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사리만큼 바닥권에 있어요. 조금 전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그룹사 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 이스트 에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스트 소프트가 굉장한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네. 사실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외로운 싸움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 대신 최근에 멋지게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고 아직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말로 없는 종목으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가 싶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은 뭐 국가 산업에 계속 연관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국방부의 이제 인사 AI 시스템 쪽에 이미 거대 LLM을 이제 탑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가에서 뭐 행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AI 키오스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뭐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이제 주관사로 또 선정이 되고 뭐 굉장히 또 이제 국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국채과제랑 국채과제는 뭐 죄다 쓸어오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뭐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국방 쪽으로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뭐 드론이나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도 무인 항공기 이제 나온다라고 하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AI 파일럿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앞서가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실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 종목을 보기 전에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음성 AI 시스템 있죠. 음성 변조나 뭐 AI 시스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홈페이지랑 다 찾아 들어가서 코난 보이스라는 걸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AI 쪽을 이제 음성 인식하는 부분이 과거부터 계속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고 실생활에도 일부 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앞서가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적자로 이제 흑자 전환되지 않았다는 부분 제외하면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또 이제 바로 이제 흑자 전환만 된다라고 하면은 숫자까지 찍히면서 뭐 실적 턴어라운드 보고 여러분들이 좀 폭발적인 수익률까지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간이 문제인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자, 여러분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2만 원 부근에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19,000원 구간에서 이제 보고 가져왔는데 네. 괜찮습니다. 2만 원 전후 구간이면 괜찮고요. 2만 원 이하이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50원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저항을 받았던 1차 목표치는 25,000원으로 정해 드릴게요. 이 구간 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저항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지나갈 자리라고 봅니다. 추세를 만들면서 지나가서 3만 원,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 3만 원도 지나가고 꽤나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왔다 좀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공급방에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가격 추종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로 살펴봤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25,000원 잡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만 본다면은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일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참 오늘은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경제에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타격을 주는지 정말 이렇게까지 이 절절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8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아마 그때 우리 경제 상황 또 증시 이 부분은 좀 잘 잊어버리고 있을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는 맞아요. 오히려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펀더멘털 자체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 국내 상황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외생 변수까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환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트럼프 관세 그리고 환율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들을 좀 지표를 적극적으로 보시면서 빅스, VIX 변동 지수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디 쪽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지. 그렇죠. 반도체는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의 보조금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에 척도로 삼는가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그만큼 어렵고요. 사실 뭐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또 이럴 때 사실 경제라도 좋으면은 그러한 부분이라도 믿고 가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외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상황을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화로 봐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진영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네.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긴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진영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져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게 우리의 어떤 분단 상황 자체도 영향을 미치고 그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향을 나눌 때 진보냐 보수냐 이런 부분을 나누겠는데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더 큰 영향을 주고 또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외신들을 보더라도 워싱턴 포스트도 탄핵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치 혼란의 연장 가능성 상당히 장기화가 된다 롱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연장되고 있다. 이 부분인데 그래도 조금 업데이트된 정보를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이제 11일이죠. 네. 14일 탄핵 소추가 재추진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사항들을 보면 일단 이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잘 좀 눈여겨 보실 부분은 14일 정도가 되면은 일단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의도 상황이 그러면 12월에 향후의 일정이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가서 6인 체제라도 9명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3명이 공석이니까 6명이 심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장 180일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4월, 5월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끝자락으로 갈수록 좀 경제라든지 또 우리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안정화되는 추세예요. 이전에 두 번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4년, 2017년 그러면은 대체로 선제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 자체는 1월 말에서 2월 정도로 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유례가 없는 지금 PER의 최저점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불안정한 건 맞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계속 영구히 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내년 되면은 트럼프 임기도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래서 1월 말 2월 초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상황도 어떻게든 권한 대행이 됐든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선제적으로 정치 상황이 바뀌느냐 이 변곡점을 미리 터닝 포인트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던 간에 사실 불확실성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머문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결론이 어떻게 됐던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면 그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경제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지표가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맞아요. 이 말씀 드립니다. 환율이 우리가 거의 이데일리 TV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전달드립니다만 상당히 이거는 글로벌 경제 구조화에서 우리가 환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축이 달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와의 상대적인 평가에서 엔화도 볼 수 있고 위엔화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엔도 위에나도 살짝 약세 쪽으로 가고 있는 그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평가 절하가 돼도 너무 많이 돼 있다.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기는 해요. 금리도 그렇고 자 12월 달에 이제 7일, 8일 정도 남아있는 FOMC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금리는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될 거냐. 미국이 이제 관세 올리고 법인세가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도 뭐 인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도리어 오히려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환율의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만 보면 일단 조금씩이라도 하향하는 쪽에도 무게를 전문가들은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달라요. 의견이.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투자의 기준으로 삼으면 참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죠.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이 환율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그래서 정치 프로세스와 그리고 경제 프로세스는 따로 갈 수도 있다. 오히려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이 트럼프의 이 보복 관세 장벽이 더 큰 외생 변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수출 주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철강이냐, 원전이냐, 방산이냐. 사실 지금 예산안도 대폭 삭감한 채 통과됐기 때문에 물론 추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국가 정책 산업은 많이 자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맞아요. 뭐 고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전이 됐든 원전도 지금 두쿠바니 원전이든 폴란드 방산이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거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요. 이쪽도.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령 여기에서 인물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머스크에 초점이 맞춰지거든. 이런 인물 투자, 이른바 퍼스널 인덱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면 적어도 자율주행차라든지 또는 전기차를 보조금 없이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중국차의 경우에는 미국 진출은 힘들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현재 나가 있는 지금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빨라진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 당선이 이야기하고 있거든. 현지화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이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려보고 지금 트럼프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스페이스X죠. 저궤도 위성, 통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통신 쪽이나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사업들. 이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 쪽입니다. 네. 이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일란 머스크라고 하는 이른바 머스크 지표가 또 별도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있어요. 네. 이 점도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중요한 그렇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중요하고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뭐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전기차가 좋다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가 또 기대를 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 떠나고 국장 떠나고 이제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됐죠. 2026년 말까지 지금 현재 이제 관련 소득세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이제 가상자산에 과세가 되는데 저는 또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른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미국도 상당히 주도하고 선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에 투자하던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이른바 든든한 일종의 이 하나의 또 기축적인 통화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사학 개미 쪽에서도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 관련된 ETF 상장 지수 펀드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사학 개미, 미국으로 미장으로 가는 투자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이제 국내 시장도 재설정되는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미국 쪽까지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 쪽은 어떤지 오늘부터 또 이제 중국에서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쪽 중요하지 자, 무슨 않습니까? 말씀이냐면은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도 살아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의 고래와 고래의 싸움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우린 돌고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쪽 고래를 다 살펴야 된다.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 고래도 살펴야 되죠.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생겼으면 우리의 이 정치적인 변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중국은 계속해서 중앙, 경제, 뽕조, 공작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중국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것 반도체 또 바이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이오 쪽에는 좀 더 투자에 대한 좀 관심사를 주목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미국을 뚫지 못하는 것을 중국을 어떻게 삼전이든 SK 하이닉스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곳은 일단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금융주입니다. 우리도 금융주에 대해서 좀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은행, 5대 은행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의 관점에서 여전히 올해, 지난해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 은행 보험주 쪽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이 혼란의 시기에 그쪽에도 여러분들 투자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쪽, 중국 쪽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중국이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흐름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12월 중국의 정치국 회의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내수 분야에서 문구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전을 했고 통화 정책의 경우에는 15년 만에 온건에서 적정 수준의 완화로 문구를 변화했습니다. 내수도 역시 그냥 확대가 아니라 전방위적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LS증권 측에서는 긍정적인 경제 정책의 시그널이 다수 포착됐다면서 이번에는 이 내수 확대가 중국의 내년 1순위 경제 과제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향후 중국 경제 일정 12월에는 11일부터 12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지방정부 양회가 개최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올 내용들에 주목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텐데요. 중국 외 수출 모멘텀
모멘텀도 유효한 전선과 화장품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철강, 석유화학은 고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선 관련주는 전력 설비의 슈퍼사이클을 올라탄 데다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해저 케이블 견제 이슈 등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K뷰티 열풍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화장품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주의 경우에는 고환율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 좀 실질적인 효과를 주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 현재 중국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재고 소진과 공급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장기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실행할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전국 불안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경기 민감주 안에서 또 신한투자증권 안은 또 화장품주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2025년도 내년도 투자 키워드에 대해서 ODM은 미국과 중국, 브랜드사는 미국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성장 스토리는 현 시장의 컨센서스에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래서 매출 생산률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외에 중국이나 유럽 등으로의 지역 확장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콜마를 포함한 ODM 3사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데 동시에 수혜를 볼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년 초에 미국 소비 경제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법인 실적 부진이 2025년부터 나아질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민감주 안에서 화장품주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오늘 좀 이야기해 볼 만한 이슈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또 배종찬 소장님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테슬라 그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현재 좀 테슬라의 주가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서 관련주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오늘 관련주가 또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도 꽤 많아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요 좀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 이게 갈 건지 그리고 한국에서 진짜 수혜주는 어떠한 기업인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관련 모멘텀이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근데 앞서서 좀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중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원래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다. 일단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관계가 네.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업끼리는 단돈 100원도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고 네. 테슬라 관련주를 굳이 꼽으라고 하면 있기는 있죠. 사실 저는 명신산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신산업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가지고 오셨고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우리 산업이요. 명신산업과 우리산업 두 분께서 어쨌든 간에 테슬라 수혜주가 있고 한국에 있고 관련주 하나씩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테슬라 수혜주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이 기업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기사 보면 애덤 조너스라는 미국 그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이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이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테슬라를 뭐 추종한다라기보다는 그 거의 추앙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커버를 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애덤 조너스. 네. 그 모건 스탠 애널리스트인데 아마 애덤 조너스 그다음에 테슬라라고 이제 검색어를 치면 기사가 아마 한 몇천 건은 나올 겁니다. $200였었을 때 처음 $400를 부른 게 애덤 조너스거든요. 네. 그분이 일단 뭐 얘기를 했는 그 대선 후에 그 주가가 아마 거의 60% 좀 못 미치게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실적에 의해서 오른 거냐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의해서 일단 올랐다라고 보는 측면이 맞고 과거 같았으면 테슬라가 이 정도 올랐으면은 뭐 상반에 있든 없든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시절이 좀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어떤 동조와 그 커플링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좀 약간 테슬라 쪽을 보는 우려스러운 시선이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일본 반도체 제재했을 때 일본 차 타는 사람들 굉장히 좀 약간 그 차도 안 팔리기도 했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본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가 약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테슬라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다라는 그 뜻을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무슨 뜻이냐면 너무 정치적인 행보에 우파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 산 사람들이 테슬라 산 걸 굉장히 좀 창피한다라는. 근데 그거는 일부 네. 문화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그렇죠. 사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대중이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나랑 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근데 미국도 이번에 대선할 때 거의 이제 반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그 테슬라 실적의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 네.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신산업을 고른 이유는 네. 사실 뭐 테슬라 쪽에 거의 매출의 70%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 테슬라 향 기업인데 사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랑 거래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죠. 북미의 T사라고만 그냥 그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머지 30%는 뭐 현대기였죠. 그다음에 70%는 테슬라 쪽인데 미국에 이미 공장이 2개나 있어요. 하나가 있었고 또 제2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주가가 동조화가 안 되니까 아무리 뭐 테슬라 향이라고 하더라도 이 테슬라 쪽을 보고 사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여기서 가장 주식시장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테슬라 관련주를 사지 말고 테슬라를 사자.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속 시원한. 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엔비디아 잘 가고 엔비디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보자라는 이야기 하실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그럴 거면 SK 하이닉스 사는 게 맞지 않나? 네. LG 엔솔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니까는 LG 엔솔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를 갖지 않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한국 시장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꽤 좋은 기업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기업들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는 만큼 그만큼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정식 파트너님 네.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산업을 보는데요. 네.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공조 장치, 특히 이제 전기차에서 구동되는 이 공조 장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기차 캐진 문제가 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조금 부진한 측면이 현재 좀 나오고는 있으나 그래도 대규모 흑자 전환을 전년도에 이루었고 그리고 대규모 흑자가 올해도 이어진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같이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왜 테슬라 관련주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이 테슬라의 액추에이터, 이 차량 내 장치들의 각도 조절 공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를 직접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모델 3, 모델 S, 모델 Y에 현재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이제 완성차 업계 2차 공급 벤더였는데 현재는 현대차의 1차 공급 벤더로 탈바꿈되면서 이제 1차 벤더로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현대차, 기아 최근에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주가가 안 좋으니까. 주가는 안 좋지만 그래도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예. 우리 산업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즉 우리나라 시장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전기차 시장 둔화로 전년 대비 올해가 조금 영업이익이 좀 감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다시금 이 히터류 매출이 회복되면서 내년도까지 조금 긍정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고 눌리게 된다면 9,16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9,160원이 무너지지 않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 1,500원짜리, 2차적으로 11,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이제 DB하이텍이 오늘 테슬라 칩 납품 소식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 두 분께서는 아직 좀 잘 움직이지 않은 지금 저점에 가까운 기업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많이 빠진 기업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구글의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방긋 웃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넘는 컴퓨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용화 시점이 2030년께로 예상이 됐었는데 구글의 이번 활약으로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최신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했는데요. 슈퍼컴퓨터가 100해년,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이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5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공개했던 양자칩보다 5년 만에 연산 속도의 한계를 천문학적으로 돌파한 겁니다. 또 전작보다 오류를 대폭 개선했는데요. 기존에는 큐비트의 증가에 있어서 오류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큐비트가 증가하더라도 오류가 감소하는 것을 찾아냈고 또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를 둘러싸서 빅테크 간의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현재 AI에 치우쳐 있는 빅테크 간의 경쟁이 양자 컴퓨터로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양자 컴퓨팅의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2032년에는 18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렇다면 기존의 슈퍼컴퓨터와는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 컴퓨터는 비트 0과 1로 스위치처럼 꺼지면 0, 켜지면 1이라는 단순한 방식의 기본 단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로 0과 1이 혼합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요. 또 일반 컴퓨터가 0 또는 1의 이진값을 보이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중첩할 수 있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컴퓨터가 계산 및 데이터 처리에 응용할 수 있다면 양자 컴퓨터는 암호 해독과 머신 러닝 등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의료와 기후 변학 등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숙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KCS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공동 개발에 성공한 양자 암호 칩을 출시한 바 있고요. 엑스게이트도 SK텔레콤과 양자 암호 통신 기반 가상 사설망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HFR의 경우에도 양자 암호 관련 기술에서 SKT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솔리드 역시 지분 투자 회사인 크립토랩의 양자 내성 암호의 기술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뉴스가 나온 이후에 급등 흐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급등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살펴보시는 전략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디어유 가지고 오셨습니다. 디어유 정말 오랜만에 기업 네, 듣는 것 네. 같은데 여기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 텐센트 때문에 10월서부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이 방향을 조금 더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데요. SM의 디어유가 있고 이제 하이브의 뮤버스가 있죠. 그죠. 이제 똑같은 건데 어떤 회사인지 잠깐 개념만 설명드리면 팬과 어떤 이 아이돌 스타들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센트 뮤직과 이제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이제 10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 달 그 활성화 고객이 유저가 디어유 같은 경우는 한 200만 명 정도 되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탑5 음악 앱 중에 3개, 상위 1등, 2등, 4등의 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텐센트 뮤직이거든요. 그쪽에 한 달 활성화 고객이 유저가 5억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쪽과 같이 협업을 했을 때 일단 그 디어유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건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은 우리가 보통 이 안드로이드 폰을 쓸 때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를 못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디어유의 앱 같은 경우를 쓰기 좀 약간 힘들었는데 이제 그 텐센트와 협업을 통해서 텐센트 자체의 앱이 있어요. 앱 마켓이 있는데 그쪽으로 우회를 해서 이제 그 디어유의 어떤 그 활성화가 월간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좀 늘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급도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바닥을 잡은 것 같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11월 말서부터 외국인들이 좀 점진적으로 매수량이 굉장히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소폭 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급도 이 정도면은 시장 상황 대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밑방향을 조금 더 열어놓을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디어유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텐센트와의 협업. 일단은 이게 만약에 효과를 본다면은 사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디어유의 주가 함께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정진 파트너님께서는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세 달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요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SFA 반도체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SFA 모회사죠. 이 모회사가 첨단 패키징 공정에 적용 가능한 이 3D 비접촉 패턴 형성 기술을 현재 공개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패키징 공장에서 반도체 칩과 이 외부 기판을 정기적 신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배선을 와이어 본딩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단수가 좀 올라가고 지금 지적도가 올라가면서 이 이제 와이어 본딩을 이제 이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일단 점차적으로 좀 촘촘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비접촉으로 인쇄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제 종목, 패키징 관련 종목으로 이제 본격적인 부각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갖고 나와 보았는데 역시나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한 4% 정도 상승력이 좀 잘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이 주가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력으로 인해서 시가총액도 이제 본연의 이제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 거의 다 밀렸어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이슈만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어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가격은 2,9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쭉 모아가시고 1차적으로 이대로 이제 시세를 뿜어준다면 3,270원 자리가 단기적인 저항 자리인데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잘만 돌파해서 돌파 안착만 잘 해준다면 3,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시세를 쭉 분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차적으로 3,6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잘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또 한번 재차 돌파하는 시세가 잘 이루어진다면 4,300원 정도 자리까지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진 파트너님께서는 늘 지금보다 낮은 가격을 레인지로 주시는데 네.
그 가격이 언제 올까 늘 궁금합니다. 일주일 안에 꼭 왔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만한 기업들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가격이 지금 바닥권에서 딱 양봉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격 조정이 올 때 제가 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더존비존입니다. 오늘 3% 이상의 강세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더존비전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고 미래가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존의 뭐 클라우드 사업이나 ERP 사업 외에도 지금 가장 좀 약간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는 제4 인터넷 은행이죠. 지금 제4 인터넷 은행이면 지금 현재 토스,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K뱅크 외에 이제 내년에 제4 인터넷 은행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신한은행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뭐 더존비존이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한은행이 지금 더존비존 지분을 거의 2% 가까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신한증권은 거의 10% 가까이 갖고 있죠. 그래서 두 기업의 끈끈한 관계, 그 다음에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자금과 관련돼서 이제 든든한 신한은행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더존비존이 가장 유력한 제4 인터넷 은행으로 꼽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매출 채권 팩토링인데 매출 채권 팩토링도 신한은행이랑 같이 하고 있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에 좀 약간 음지에 있었던 어음 할인 부분들을 양지로 올려서 더존비존이 ERP 사업과 더불어서 그 부분들을 많이 지금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되는 걸 좀 키우고 있다.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어음 할인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작게 잡은 400조 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더존비존이 몇 %만 먹겠다라고 좀 공개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큰 어려움 없이 공익임 그런 전달이요.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존비존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인데 현재 2.6% 넘게 상승세 6,2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부터 궁금해지는 오로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캐릭터 왕금이 캐릭터 컨텐츠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출산 장려 정책하고도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수혜 또 일정 부분도 작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조기 퇴진 로드맵을 국민의힘에서 이번 주 안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선 정국에 들어갔을 때 대표적으로 일자리와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은 핵심적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지만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후발주자. 그렇죠. 또 이제 인도네시아랑 이제 중국의 생산법인을 갖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보편 관세 10에서 20%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의 60에서 100% 정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다수의 이제 장난감들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최소 한 50, 최대 한 56% 정도 장난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난 이제 10월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또는 이제 미국 측에서 생산하는 이제 완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좀 분할로 5,97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가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일단은 월봉상 대략 한 7,1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와 오늘 이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강하게 해줬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2,450선까지 좀 다다른 모습이고 코스닥도 680선까지 좀 가까이 좀 올라온 모습들인데요. 특히나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을 좀 반증해 주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으로써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현재 수급들을 살펴보면은 오늘 수급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역시 좀 큰 움직임이라기보다도 제한적인 움직임이었고 아무래도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관망세가 있었으나 그 구간에서도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군들의 반등이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조선과 방산 섹터들이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저점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반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속해서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업종별의 움직임에 있어서 종목들을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어제 이어서 대한전선 동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저께 대한전선이 스웨덴의 1,100억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수주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재차 수급들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5년도 역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의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가더라도 여전히 좀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25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현재 가격적 메리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시장 반등세 이어졌습니다. 네. 코스닥은 2%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네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 보니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동시효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수급이 코스피에서는 좀 빠져나간 그런 이제 흐름들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지금 최근 순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오늘 거의 1,000억 정도 가까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대체로 좋았습니다. 2,000여 종목 넘는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기도 했고요. 기존에 이제 빠져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대략적으로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였었던 시장이지 않나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요. 거진다 정치 테마주 위주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골고루 중소형 종목들 딴에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들도 많이 관측이 됐고요. 무려 20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시세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동학개미가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이 그래도 2거래일 정도 연속 반등세가 지금 잘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제의 상승은 일단 좋은 징조로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상승이 시도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계속 증시가 회복세가 나오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연이은 이제 지수 상승 흐름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미국 증시와는 그냥 아예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냥 약보합권대에서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3대 지수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많이 억눌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 반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지수 상승을 좀 끌어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제 코스피가 1%대 정도 올라오긴 했으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확실히 종목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었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은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로 과거에 엮여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어느 틈에 시가총액 지금 10위권 안으로 안착이 된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오늘 무려 17%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지금 테마성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해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온전하게 거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낙폭 과대 인식 속에 양시장 2거래일 연속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1%대 오름세 여전히 관측이 되고 있고요. 24포인트가량 추가하면서 2442.0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반등했죠. 2% 넘게 오른 675.98포인트, 코스피 200도 1%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수급이 매수 주체로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기관 1,400억 원의 매수 우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포착되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사들이면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확인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11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상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었던 시장이었던 듯합니다. 코스피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갔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와는 비교해 보면 확실히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2%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려낸 시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해서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래를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양시장이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1% 이상의 강세 2,4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44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 이상의 강세 탄력 보이면서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이번 주 들어서 장중에는 65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어제장 대비해서 14포인트 이상 올려내면서 675선까지 오르면서 양시장이 모두 다 1에서 2% 넘는 강력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여전히 1,4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어제장 대비해서 11원 이상 오르면서 1,43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약간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중국 쪽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쪽에서 어제 앞으로 경제 정책을 좀 바꿀 것이다. 앞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이 약간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제장 대비해서 소폭 오르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여전히 54,000원대선 지수가 1%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LG엔솔부터 현대차까지는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LG엔솔 2% 가깝게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1% 하락세, 현대차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최근에 좀 지수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급격하게 내렸을 때도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 6위권부터가 사실 코스피 지수와 거의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1% 상승세, 네이버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4%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여줬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급이 오늘 2.5% 넘게 상승하면서 85,4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KB금융 쪽으로 들어오는 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어제 또 급격하게 올랐던 알테오젠 오늘은 조정이었고요. 3% 넘게 조정.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건, 에코프로 0.7% 하락세. 다만 오늘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HLB 0.8% 상승세, 리가켄바이오 오늘 또 빠졌습니다. 1% 넘게 하락세. 오늘 시장에서 109,9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18%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9위권까지 오늘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클래시스 3% 넘게 상승세, 휴젤 1%, 엔캠은 오늘도 내렸습니다. 1.7% 하락하면서 143,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JYP 엔터는 강보합건 71,2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여전히 환율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도 크게 쏠림 현상은 없이 고른 오름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내일장도 이러한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또 이제 목요일이네요. 네. 일단은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증안펀드 가동돼서 증시가 이거를 정도 연속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증안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 네. 그런 효과로 인해서 지금 지수 반등세에 일조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도 국회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반등세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증안펀드 관련해서는 지금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이제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면서 이번 시장 안정 조치를 총동원해서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는 언급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말하는 시장 안정 조치에는요, 10조 원 규모의 증안 펀드와 함께 더불어서 4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전 펀드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증안 펀드가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시차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이게 바로 투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상 투입이 돼서 효과를 봤을 때가 언제였나라고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증안펀드가 가동이 됐었던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마지막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증안펀드로 조성되어 있었던 약 5천억 원 중에서 1,030억 원이 증시에 투입이 됐었다고 하고요. 투입 당일에만 코스피가 5%에서 거의 6%대까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연말까지도 18%대나 상승세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효과를 한번 크게 봤었기 때문에 증안펀드 투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저점에서 계속 좀 긍정적인 매수세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는 이 증안펀드 투입이 약간 뭐랄까 과도한 패닉세를 약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로만 좀 이렇게 구두 개입이 나왔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실제로 투입이 되느냐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2020년도 들어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증시 반등이 굉장히 또 빠르게 이루어졌었고 V자 반등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실제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도 좀 가속화되는 분위기고 거래 대금도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코스피도 지금 계속해서 연저점도 경신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이제 실제 투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신중론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가 부양 효과보다는 심리 안정 효과가 큰 조치이기 때문에 가동 시 이 구두 개입을 했을 때 지금 이거를 연속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2008년도 때만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아직 그런 그 확정적이지 못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 시장 지수 반등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남은 주간 동안 바라봐야 되는 섹터는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을 때 네.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을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대성창투나 내지는 뭐 윌비스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그 대선 관련주 중에서도 정책 공약 관련주로 엮였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인맥 관련주에 쏠림 현상이 있었다면 오늘은 정책 공약주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정치 인맥 관련 종목들은 대신 오늘 좀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면서 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 지금 인맥 관련주가 안 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인물 관련주 중에서 또 몇 종목들은 오늘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라든지 정책 공약 종목들 움직임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번 2차 탄핵 표결안에 찬성의 표를 던지겠다 하는 의원들이 또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만큼 그런 이제 그 표결 전에 이런 약간 기대감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일자리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교육 관련 종목들이 지금 떠올랐거든요. 이 종목들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전히 좀 유효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증안펀드가 언제쯤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데다가 정치 테마주단에서 이제 정치 공약주단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주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약주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그 정책 공약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인물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렸고 거의 순차적으로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깨끗한 나라.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재미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장에 종목을 제가 어떤 종목을 가져갈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작가님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대성창투가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오늘 미리 보내드린 종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종목을 제가 바꿔서 2시쯤에 또 우리 작가님한테 수정을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 종목이 메가임드인데 지금 종가 때까지도 장대 양봉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너무 테마주 위주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메가임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출산에서도 사실 이제 뭐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또 교육 정책 들어가는 거고 또 교육 정책도 보면은 여기서 일자리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메가임디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라는 그러니까 수험 이제 네. 관련 기업이잖아요. 거기 자회사입니다. 교육 콘텐츠 제공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전문직들 수험 이런 관련해서도 그 교육 콘텐츠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메가임디 쪽에서
또 온라인 강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려면 일단 먼저 자격증이나 이런 뭐 전문직 자격 이런 것들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로도 같이 엮이게 되면서 오늘 시세가 교육 일자리로 엮이면서 시세가 발현이 되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나왔으니까 시세의 연속성을 좀 기술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메가MD 가지고 왔고요. 네. 기존의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특징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기존의 대선 때 움직임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 그 12월 달에 탄핵 이슈가 한 번 있었죠. 네. 박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도 보시다시피 17년도 초반에 대선 바로 전이었습니다. 이 정책 공약 관련주로 시세 한번 강하게 내는 모습 관측이 됐고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관련 이슈로 시세가 나온 모습이 관측이 됐죠. 물론 이만큼 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시세가 좀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앞전 이제 2,700원 구간대까지 시세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연속성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목표가는 2,700원 구간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기준 정고점 기준으로 봐서 2,150원 구간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출산, 이제 일자리, 교육까지 정책주가 테마주가 기생을 또 부린 하루였는데 메가MD 역시 장중에 23% 넘게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2,425원의 종가를 형성해 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스터디 계열 회사로 대학생과 일반인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제공하고 있는 종합 교육 기업인데 교육주에 더해서 오늘은 약간 일자리까지 곁들인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로는 2,7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봤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투자에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가MD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기업 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 센터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전략 사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이는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입니다. 내년 산업 기상도가 인공지능 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상공회의가 오늘 발표한 2025년 산업 기상도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업 성장이 이어지면서 내년의 반도체 업황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 바이오 기계 산업도 내년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올해 하반기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대체로 맑음이었던 자동차 2차 전지 섬유 패션 업종은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으며 건설업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번 달 중 발표하기로 한 우리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주요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치 상황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또 환율 급등 등 일시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자금 공급과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금융위 등 소관부처에 건의하고 협의해 금융감독원 측을 견지하면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서울 가회동의 한옥에서 오는 14일까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의 리브랜딩 팝업 스토어를 선보입니다. 자주는 신세계가 2000년 처음 선보인 브랜드로 론칭 25년 만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이란 모토로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브랜드로 재탄생했습니다. 자주는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인테리어를 선보이며 이미지 변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기존 윌리엄 김 대표 단독 체제에서 2인 대표 체제로 바뀐 뒤 자주 중심으로 리브랜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수급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CPI 지표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하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죠. 또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인하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뉴스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